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색적인 판결이 있었어요. 나 홀로 근무를 강요받고 일감도 제대로 못 받은 후배 직원이 팀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팀장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외국의 설문조사에서는 51.1%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회사원들에게 있어 직장은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고통이 많은 회사와 반대로 행복과 연민이 많은 회사는 분명 직원 개개인 만족뿐 아니라 성과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원 만족도를 높이면서 성과까지 함께 높일 수 있는 컴패션 경영 기법을 적극 도입한 링크드인의 제프 와이너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조직의 힘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리더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껏 리더십은 매우 공격적인 것이고 직원들이 잘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이런 리더십은 역효과가 커요. 직원들이 가진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리더십 같아요. 그건 자선단체나 종교 논리 같은데요? 아니에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요. 그리고 컴패션은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을 넘어 행동까지 하는 것을 뜻합니다. 회사는 항상 집단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인데요. 때문에 소수의 견해는 항상 억눌리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회사의 혁신은 질식해요. 컴패션을 하면 효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죠. 직원들은 협력적인 환경에서만 안정감을 느끼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요. 또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더 많이 업무에 참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참여가 더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어지고요. 이것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어느 날 출장지에서 자미안와 PBS 다큐멘터리야 분열된 교실을 보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이오와에 있는 3학년 교사인 제인 엘리옷에 관한 내용인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한 후에 한 가지 사회적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일까요? 학생들을 파란 눈과 갈색 눈을 가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하루는 파란 눈의 그룹이 우월하다고 가르치고 점심도 먼저 먹게 하는 특권을 주고 반면 갈색 눈을 가진 학생들은 열등하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역할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우등한 그룹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반복하는 실험을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무시를 당한다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엘리엇 선생님은 한 사회의 축소판을 교실에 만들고 이를 학생 스스로 깨닫게 하는 컴패션 실험을 한 것이죠. 학생들을 추적해보니 성인이 돼서도 그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해요. 이런 컴패션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렇죠. 다큐멘터리에서 본 듯이 컴패션은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링크드인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있죠. 전 2008년 링크드인 CEO로 합류하기 전날 리드 호프만 창업주에게 전화를 걸었었어요. 처음이니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는 아주 간단히 말했어요. 쉬워요. 이제부터 공은 당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출장 일정을 잡고 8주 동안이나 사무실을 비웠어요. 마치 리더십이 이제는 저한테 갈 것이라고 모든 임직원한테 보낸 메시지죠. 전 컴패션의 첫 번째 조건이 관찰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제품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아니죠. 링크드인의 비전에는 컴패션이 녹아 있어요. 링크드인은 소셜 네트워크뿐 아니라 이직 추천도 하는데요. 사실 경험이 없거나 네트워크가 부족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커리어 어드바이스 기능을 개발해 멘토를 모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경영 비전을 제품으로 만든 결과물이죠. 제프는 컴패션을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 살펴보라고 권유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너무 다르다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른다. 내가 모를 줄 알고?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럴 때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험을 충분히 쌓은 리더는 누군가를 진정 코칭할 수 있고 팀을 협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라면 서로 승진하기 위해 누군가를 무너뜨리려는 조직보다 서로를 보살펴주는 조직을 선호할 텐데요. 컴패션 경영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사원은 얼마 전 당혹스러운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퇴근 무렵 아무런 통보 없이 조직이 통합됐으니 월요일부터 다른 곳으로 전근 가라는 발령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큰 일이지만 누구한테도 귀띔받은 적도 없고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몰라 아주 난감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발령은 필수 불가결한 행동입니다. 문제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컴패션 경영을 한다면 직원이 충분히 고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완화하는 조치를 함께합니다. 컴패션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면 퇴근 무렵 인사를 내지 않고 사전에 왜 이런 인사가 필요했는지 설명해주고 그동안 수고했다면서 작은 선물이나 이벤트로 토닥여줍니다. 월라인 교수는 컴패션 경영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한평생 최소한 10만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라는 공간에서 컴패션은 사실 없어서는 안 될 덕목 같습니다. 또 컴패션은 직장뿐 아니라 우리 곳곳에 필요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한자리에 머무를 뿐이다. 교감의 결정적 순간은 짧지만 강렬하다. 순간의 힘, 저자 칩 히스의 명언처럼 오늘 하루라도 주변 사람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